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미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대구에 있는 어떤 환자분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한 이후에 사시가 생겨서 그 부분이 이제 공중파 매스컴에도 나오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실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고 계신 분들 또는 이미 계획하신 분들이 굉장히 주저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문의를 많이 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 또는 사실 그리고 뭐가 문제가 된 건지 이런 부분 한번 말씀드릴까 하고, 정말 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그렇게 위험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번에 알려진 이 문제의 이제 정확한 문제가 어디서 생긴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해부학부터 한번 알아보면서 어떤 근육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눈에 이제 있는 여러 가지 근육이 있는데 총 6개가 있어요. 눈 알을 움직이는 근육이 총 6개가 있는데, 이 그림 보시면은 상하 좌우에 동서남북에 이제 하나씩 4개가 있게 되겠고, 그거는 이제 눈을 상하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대각선 부위에 수페리어 오블리크라고 써 있는 머슬, 그 다음에 인페리어 오블리크라고 되어 있는 머슬이 2개 더 있죠. 이게 이제 안구를 회전시키는 근육이에요. 이게 익스터널 로테이션 또는 인터널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밖으로 회전 또는 안으로 회전할 수도 있겠죠, 안구를. 그래서 이제 총 6개의 방향으로 눈을 움직이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이제 근육이랄까요? 이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사시가 생긴 걸로 추정되는 근육이 이제 이 밑에 있는 인페리어 오블리크 머슬, 한국말로 이제 하사근이라고 하는 근육이에요. 이게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담당하는 근육이 되겠는데, 이거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눈을 이제 어떤 방향으로 치켜 떴을 때 이제 잘 안 움직이게 돼서 이제 눈이 사시가 돼 보이는, 그러니까 한쪽 눈이 잘 따라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공중파에도 나오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과 연관이 있는지를 이제 또 알아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눈에 이제 있는 근육에 대해서 좀 먼저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알아봤고, 이것의 기능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 근육이 연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 때 눈의 밑에 있는 지방층을 이동 또는 재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이동하게 되는, 재배치하게 되는 그 지방의 대상이, 지방이 한 덩이가 아니고 총 3덩이로 되어 있거든요. 눈 밑에 지방이 맨 안쪽, 중간, 바깥쪽 이렇게 세 개의 지방 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medial fat, middle fat, lateral fat 이렇게 나누게 되겠는데, 주로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의 대상은 이 안쪽에 있는 메디얼 팻과 미들 팻이에요. 주로 안쪽에 눈물고랑과 그 블룩함이 생기잖아요, 눈 안쪽에. 그래서 그거를 재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하사근, 인페리어 오블리크 머슬이라는 것이 메디얼 팻과 미들 팻의 사이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해부학 이제 그림 보시면은 머슬을 이제 이 사이에 그려놨죠. 메디얼 팻과 미들 팻 사이에 아주 얇은 머슬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근육 사이에 이렇게 보이게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오른쪽 그림 있잖아요. 오른쪽 그림에는 어떻게 표현됐냐면, 같은 위치에 있긴 한데 점선으로 표시됐죠. 그러니까 메디얼 팻과 미들 팻 사이로 지나가긴 하는데, 사이에 있긴 한데 더 깊숙한 곳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박리를 할 때,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할 때 열어보면 그 근육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지방 재배치는 지방층만 가지고 그거를 슬라이딩 또는 재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근육층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근육층이 아주 근처에 있어서 위험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수술 과정에서 전혀 근육층 또는 근육을 발견하거나 보는 일 없이 수술은 지방층만 가지고 지방층을 경막에서 꺼내서 이동해서 고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끝나는 거죠. 이번 사례에서는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분이 사실 첫 수술을 하면서 그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지방 재배치 수술을 처음에 했는데 지방이 남은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재수술을 해달라고 해서 재수술을 하면서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수술을 할 때 이제 문제는, 이렇게 첫 수술을 할 때는 더 근육층이 이제 지방보다 밑에 있어서 보일 일이 없고, 그런데 이제 재수술이라는 거는 한번 건드렸던 곳이기 때문에 유착이 돼 있을 수 있고, 근육층이 이제 약간 위치가 바뀌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험이 좀 있었지 않았나,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수술로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 근육을 건드리거나 의사 입장에서도 볼 일도 없고 건드릴 일도 사실은 없다. 특별히 층을 잘못 들어가거나 깊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으나, 이 사이에 지나가는 머슬이 있고 이 부분을 건드리면 문제가 된다는 건 알고 있으나, 실제로 이 부분을 굉장히
유념하거나 주의하거나 뭐 근육층을 피해서 수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 해부학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러면은 이런 사례가 맞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논문을 통해서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문제가 일시적인 문제이냐 아니면 영구적인 문제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근육에 어떤 손상을 시켰다면 사실 회복되지 않는 영구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근육이 잠깐 문제가 된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마비가 왔을 것이고,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문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 이 첫 번째 논문 제목 보시면은 트랜전트, 그러니까 일시적인 인페리어 오블리크 머슬의 팔시다, 일시적인 하사근의 마비다. 그게 이제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 또는 하안검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기는 그런 일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국 의사들이 썼던 논문이던데, 주로 이제 안과에서 쓰는 논문이 되겠죠. 이런 거는 이제 일시적인 문제가 많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여기 나온 거로는 이제 국소마취제라든지, 국소마취제가 이제 독성이 있어서 그게 이제 근육에 이제 독성을 일으켜서 근육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붓기, 스웰링에 의해서도 약간 생길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착, 들러붙는 현상, 수술을 하느라고 열었다가 닫으면 그 부분을 직접 건드리지 않아도 주변 부위가 유착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근육 움직임이 불편하게 되는,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들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육을 직접 손상하지 않은 일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라는 그런 이제 내용의 논문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그게 아닌 경우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직접적인 근육 손상이 아닌 약에 의한 근육의 어떤 마이오톡시시티, 근육의 어떤 독성 작용,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사시가 생기면, 우리 눈의 근육이 한 방향으로 똑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쪽 눈은 일로 갔는데 한쪽 눈은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이제 인위적인 사시가 생기면 그게 이제 증상으로는 복시라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소마취제에 의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논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acquired strabismus,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얻어진 사시, 선천적인 사시가 아니라 코스메틱 블레파로플라스티, 미용적인 눈꺼풀 수술 후에 생긴 후천적인 사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수술로 인해서 생기는 사시에 대한 논문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뭐 일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근육 손상을 일으켰다면 영구적인 손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내용의 논문도 있고요. 마지막 논문도 로어 아이리드 서저리, 그러니까 아랫 눈꺼풀의 수술이 사시를 유발하는가, 제목 자체가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이런 이제 제목으로 아예 돼 있는 논문도 있던데, 여기 밑에 앤서 그래서 달려 있는 거 보면은 맨 밑에 보면 결론이 다행히도 일시적인 경우들이 많고 퍼머넌트한 스트라비스무스, 그러니까 영구적인 사시를 일으키는 문제는 굉장히 드물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원인이 무엇이다 또는 그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이게 지금 사진의 시기가 언젠지 또는 회복이 되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이런 부분을 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상황이다, 어떤 손상이 의심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된 것이고 회복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은 수술 중에 생긴 근육 손상일 수도 있죠.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하시는데요. 일시적인 문제, 일시적인 마비와 영구적인 마비는 이제 구별을 해주셔야 되고, 일시적인 문제는 수술 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어떤 약에 의한 독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붓기라든지 유착에 의해서 일시적인 건 문제는 있는 경우도 있다. 그거는 자연적으로 좋아지니까 사실 몇 개월 안에는 좋아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을 실제로 손상한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첫 수술에서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해부학적 구조를 잘 알고 이거를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성형외과 전문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안쪽 지방, 메디얼 팻과 미들 팻 사이에 인페리어 오블리크 머슬이 지나간다는 것을 뭐 깊게 지나가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 그거를 뭐 볼 일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 이 부분을 수술할 때 절대 더 깊게 들어가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저는 이제 후배 의사들 이렇게 교육하는데, 그 근육이 거기 지나간다는 걸 알고만 있지 보려고 하지 말아라.
찾으려고 하지도 마라. 찾을 필요도 없다. 지방 재배치 하는데 그 층까지 더 깊게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육을 하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지방 근처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조물은 아닌 거죠. 훨씬 더 층이 다르니까.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되고 조심하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이라면 그 부분을 알고 수술하기 때문에 첫 수술에서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재수술은 좀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눈밑지방 재배치, 만약에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첫 수술과는 달리 지방층이 이미 한번 제거를 좀 했다든지 재배치를 하느라고 열을 가했다든지,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와 다른 상태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박리할 때도 더 조심해야 되고, 내가 예상한 층과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은 리스크가 첫 수술에 비해서는 좀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첫 수술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봐야 되고, 왜냐면은 사실 눈밑지방 재배치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 한 10년, 20년 전부터 정말 우리나라에서 뭐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수술을 받았을 수도 있는 수술인데, 이런 이제 사시가 생긴 일이 이슈가 돼서 굉장히 많은 분에게 알려지는 일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거든요. 자주 있는 일이거나 위험한 수술이라면 그런 일이 진작에 생겼을 것이고 진작에 대중들에게 알려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진 않는 수술이고, 그러니까 빈도가 굉장히 낮은 수술이고, 뭐 아무리 낮아도 나한테 일어나면 큰일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도 뭐 일시적인 경우와 영구적인 것을 구별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첫 수술이 아니라 재수술 시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눈밑지방 재배치는 첫 수술을 하고 해결되면 안 하는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수술에 제대로 눈밑지방 재배치를 한다면 다시 건드릴 이유가 없는, 다시 들어갈 이유가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첫 수술에 이제 수술을 잘 받으시고 좋은 결과를 내고 거기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잘 버텨야 되는 이제 이런 수술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좀 이슈가 됐고 문제가 됐고, 그 문제가 생기신 분은 굉장히 안타깝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이제 상태가 이제 굉장히 심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눈밑이 많이 불룩해져 있고 수술이 꼭 필요하신 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너무나 워닝이 돼서 또 너무 이제 겁을 느끼게 돼서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서, 뭐 모든 수술이 100% 안전할 수는 없고, 그런 만에 하나, 뭐 1000만 분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사실 그런 경우를 겪어본 적은 없고 그렇게까지 위험한 수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수술에 잘 알아보시고 이런 문제가 없는 쪽으로 수술 경험이 많고 가능하면 해부학적 지식이 정확히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수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뭐 그 사진을 봤으니까 없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그걸 우려해서 수술을 안 받다가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